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체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은 쪽에서 연구를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내가 좀 어떻게 얼마만큼 공부를 하셨나. 오늘 누가 먼저 질문을 하실 겁니까? 저요. 네. 제가 이 체질 공부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놓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야 상대를 읽을 수 있고요. 네. 현재 자신 위치에서 네. 지식을 갖추고 자신의 근기의 양을 올려서 네. 일을 할 때에는 네. 일의 능률도 훨씬 오르게 되더라고요. 네. 내가 먼저 나를 움직일 수 있어야 음. 상대를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체질 공부가 저에게는 참 많은 혜택을 누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 체질을 제대로 몰랐을 때에는 여기저기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많이 났었거든요. 네. 근데 체질 공부를 스님 덕분에 하고 나니까 네. 제 체질을 제대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것은 보이는 것은 수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금체질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수체질이면은 보이지 않는 게 금체질이면은 30%라는 얘기네요. 보이지 않는 것이 금이 30%고 네. 보여지는 게 70%가 수면 네. 나는 지금 수체질인 거는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여러분은 본래 타고날 때 재주, 재능, 자기 체질들이 다들 다르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전생에 내 업이 내 생에 이 생에 이 체질과 질량으로 나눠놨으니까 누구를 원망할 겨. 네. 요번에 공부 많이 하셨네, 보살님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부족함을 채우는 공부로 이렇게 인과를 준 겁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체질 할 때, 체는 몸체자야. 그 다음에 질 할 때는 그거 배워놨으니까 뭔 자예요? 바탕. 바탕질. 그러니까 본래 바탕이 뭐요? 그러니까 본래 바탕이 내가 나를 아는 거죠. 내가 나를 아는 만큼 상대를 읽어낼 수가 있죠. 그러려고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으로 체질을 공부를 했던 거예요. 사상학으로. 그러니까 부처 자리에서 가지고 나온 자기 몸과 생각, 감정, 정신 이런 마음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체질도. 그지요? 지금 시대는 혼자는 뭐든지 못하는 세상이란 말이야. 예. 전부 외부로 연결된 시대는 함께 잘 나누라는 시대다 이거예요. 함께 하라는 시대예요. 그래서 일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4개의 체질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이게 필수로 가져가야 돼. 지금 세상은. 네. 옛날에는요. 고구마 캐고 감자 캐고 벼이삭 주스러 다닐 때는 뭐 호미만 막 일찍 일어나갖고 호미만 일찍 가지고 가서 내가 많이 일을 했으면 됐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모든 것이 이 스마트폰 안에서 SNS 이 안에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일을 진행할 때에 이 구성원들의 이 사람들의 체질, 감정의 질, 생각의 질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일이 매끄럽게 돌아가. 그리고 또 일도요 상중하는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처럼.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사람의 에너지와 상대의 에너지 파악을 해서 상대와 맞춰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에서도 그러니까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렇게 이제 조직을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공부를 해서 사람을 가르쳐 놓으니까 이게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지요. 또는 이런 조직 단체이든 종교 단체이든 종교도 조직이죠. 또 가족도 조직입니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움직일 때 체질을 몰라서 화가 났을 때가 많이 있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체질을 공부하는 목적은 상대가 누군지를 알자는 거지. 그래도 조금은 알고 지나가니까 속 터지는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사상 체질로 태어납니다. 사상이라는 것은 정치, 사회, 인생 등에 대한 일정한 견해나 생각, 감정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것을 사상 체질, 즉 불교 철학으로 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진리로
아주 맑고 밝게 정리가 착착 잘 돼요, 체질이. 그렇죠? 네. 예, 아까 그 질을 생각하니까, 네. 아, 그릇도 질감이 좋아야 되잖아. 사람도 질이 좋아야 돼. 불교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생상, 중생상, 수자상 이걸 놓고 또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이러한 것들을 모두 이렇게 정화하면서 지혜스럽게 철학적으로 내가 얻어진 것들, 갖춰진 것들을 아주 체계화시키는 거야. 논리적인 의식을 수준 이상급으로 이런 공부맥을 잡아서 내가 이것을 정리해 놓는 것이다. 보살님은 수체질이라고 했잖아요. 네. 수체질은 자신을 모르고 뛰면 노력한 만큼 대가성이 그렇지 사라져 끊어진다라는 얘기야. 그런 상황을 잘 알고 들어가야 돼. 수는 여기 보살님들 수체질이 있네. 저 보살님도 끼고 저기도 끼시고 저기도 끼시고 이런 수체질들은 애쓰고 노력한 만큼 상대에 내가 잘 배워놓으면 행간을 읽을 수가 있어. 네. 예, 그러니까 보여지는 행간도 읽고요. 금방 알아.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도 내가 알게 돼 있다. 반드시 지식과 지혜를 같이 겸비해야 합니다. 큰 일을 해야 하니까. 예, 그래서 이런 소음인 수체질은 우리가 내 몸이 약하면은 한의원으로 가면은 좀 빠릅니다. 한 방의 약이 잘 받을 수가 있지요. 평소에는 우리가 홍삼이라든지 이런 뿌리 종류 보약과 이제 그런 이런 이런 탕 종류를 자주 먹으면은 면역력이 높아져. 뿌리 종류를 푹 가서 삶아 먹으면은 기운이 음으로 낮고 항상 몸이 차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갖고 소화도 잘 안 돼. 나이 먹으면 기능이 더 약해서 더 안 돼. 맞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어리니까 이렇게 괜찮지만 그래서 항상 나를 높여주는 보양식을 이게 뿌리 쪽에서 많이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먹어놔야 기운을 북돋아주는 걸 먹어놔야 돼요. 수체질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미리미리 공부가 돼서 가는 게 참 좋아요. 그래야 질문거리도 많아. 근데 만약에 이걸 모르고 갔다. 맨날 터질 일이 생겨.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수체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육자형들이 많습니다. 어디를 가든 예의 범절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첫 이미지가 이렇게 뭔가 저 사람이 아니요 그러면 그게 그냥 꽂혀가지고 자기가 뇌에 있어. 그냥 뇌에 박혀 있어. 뭐가 하나가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잖아? 그럼 박혀. 그 뭐 하나 또 질문을 하라고 하잖아? 그럼 그게 박혀. 그래갖고 다음에 거기가 안 가고 싶어. 그게 그거를 올려놔야 돼. 이런 수체질은 항상 그 음에서 놀기 때문에 좀 양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좋겠지요. 선생님이나 또는 엄마들이 이 수체질을 이렇게 가르칠 때는 부드럽게 해서 상대를 다독거려 주면서 말을 해야 말을 잘 듣습니다. 아주 그 육가 원칙을 통해서 아주 자상하게 정확하게 해줘야 돼, 보살님. 네. 그래야 되는데 자기는 수체질이 아니니까 우와 이래잖아요. 그러면 수체질인 자식들은 엄마는 저런 사람이 하고 아유 낙인을 찍어갖고 나중에 사춘기 때 되면 걔 보따리 싸갖고 나가버려. 그리고 이 수체질은 말입니다. 무엇을 늘 결정할 때 선택에 힘들어합니다. 답을 빨리 못 내려. 판단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예로 몇 가지의 답을 주고 거기서 고를 수 있도록 즉 사지선다형으로 제시해야 부드럽게 같이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떨까? 늘 명령어는 안 돼요. 긍정어로 주면서 상대가 선택할 수 있도록 답을 놓고 말을 건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그 수형들은 수형은 뭐냐면은 그 우리가 사상에서는 수체질을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소음이죠. 소음인이 자 수체질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무엇인가를 이렇게 내가 알고 들어가야 돼. 항상. 그리고 결정적일 때 누구를 내가
탁 결정을 못 내리니까 항상 양적인 사람, 이 사람하고 잘 맞는 사람들은 토형입니다. 양인이지요. 예. 그러면 좀 잘 부드럽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겠죠. 양적인 어떤 에너지에서 체질에서 움직여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이런 맥을 잡고 공부를 하면은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아차리셨죠? 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